YTN 라디오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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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쇼핑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그 기업의 숨은 가치를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가치를 판매하는 소중한 기업을 소개하는 생생경제 가판대 시간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어요. 먼저 아름다운 커피의 한수정 사무처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처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도시광부의 나용훈 대표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용훈입니다. 와, 두 분이 이렇게 탁 오시는데 그윽한 커피 향기가 나는 느낌적인 느낌은 네. 저만의 느낌일까요? 아니면 너무 뻔한 얘기였습니까? 나용훈 대표님? 네. 뻔한 얘기였다고요? 아니요. 뻔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네.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한수정 사무처장님부터 네. 좀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한국 사회에서 공정무역 운동을 처음 시작했고 여러 개발도상 국가와 이 운동을 함으로써 빈곤 토치 문제를 우리 일상의 커피 한 잔으로 해결하는 공정무역 운동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커피의 사무처장 한수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정무역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은 이제 참 많이 상식이 됐는데 제값을 주자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네, 그래서 가난한 그 커피 농부들 입장에서 제값을 제때 주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개발하고 빈곤을 스스로 퇴치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자는 운동입니다. 특히 커피에 이 공정무역이 많이 붙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커피를 좀 가난한 나라에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또 아이들 같은 노동력도 좀 많이 착취된다는 얘기도 저도 들은 것 같고. 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식민지 시대 때 플랜테이션부터 그 역사가 있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참 바꾸기가 어렵고 한번 커피를 시작한 나라가 계속 커피에 의존하게 되면서 네. 가격 경쟁력이나 협상력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공정무역 운동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름다운 커피 한수정 사무처장이셨고요. 도시광부의 나용훈 대표님은 어떤 일 하시는 분이세요? 네. 저희는 버려진 커피 찌꺼기로 친환경 탈취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혹시 궁금해하실까 봐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커피 찌꺼기에는 미세한 구멍이 있어요. 네. 불쾌한 냄새 물질들이 이 미세한 구멍이 달라붙게 되는데 여기에 착안해서 커피 찌꺼기 미세 구멍을 증폭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커피 찌꺼기 탈취력이 1이라면 저희가 개발한 커피 탈취제는 약 1000배 정도 탈취력이 더 뛰어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보통 동네 커피집 가면 사용하세요 이러고 커피 찌꺼기 두잖아요. 그래서 저도 탈취제로 쓰이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걸 더 확대 만드시는 거군요. 에너지를 막 업시키시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커피 찌꺼기로 탈취제를 커피를 파시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커피 찌꺼기 탈취제를 만드시는군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환경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창업을 했지만 창업 이전에 국책연구소에서 친환경 소재 개발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동료들하고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갔는데 저희 테이블 옆에 그 커피 찌꺼기가 담겨진 이게 종량제 봉투 더미를 이렇게 보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버려지는 거라 원료 가격은 거의 공짜에 가까울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쓸모 있는 물건을 만들면 소비자들이 좋아할 거고. 그럼 이거 사업이 될 수 있겠다. 거기서 좀 착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창하게 표현하면은 커피 찌꺼기를 이렇게 도시자원 순환 사회 이런 거를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걸 그냥 버려지는 것으로 두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만드시게 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뭐 기대가 됩니다. 공정무역을 하는 아름다운 커피의 한수정 사무처장 그리고 찌꺼기로 탈취제를 만드는 도시광부의 나용훈 대표와 생생경제 가판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공정무역 아름다운 커피 하고 계신데 어느 나라하고 주로 공정무역 하세요?
네, 저희가 처음 커피를 수입했던 거는 2007년경, 6년경에 네팔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팔 얘기하면 모두가 아니 네팔에서도 커피가 나와요. 이제 이렇게 많이 하곤 하는데요. 네. 아주 그 커피 벨트라고 하는 굉장히 끝단 지역에서 네팔에서 정말 깨끗하고 좋은 커피가 나오고요. 요즘에 주력하고 있는 곳은 루안다입니다. 근데 이제 루안다는 내전의 아픔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성들이 정말 커피를 일구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야기들이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여성들이 커피 전체 생산의 약 70%의 노동을 담당하지만 네. 실제로 이제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소외되어 있는 문제들이 전 세계 가난한 커피 나라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하고자 여성들의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루안다 내에서요. 네, 그분들에게 이제 직접 커피 수매하고 돈도 그 자리에서 바로 드리면서 이 여성의 커피라는 캠페인을 루안다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커피를 론칭하면서 이게 문제를 해결한다 해서 커피 이름을 솔브라고 지었고요. 네. 네, 재작년에 론칭해서 굉장히 많은 그 우리 시민사회에서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연대하는 건데 네. 그 루안다 여성들한테 처음에 설명하셨을 거 아니에요. 당신들 마땅한 노동의 대가 받으셔야 돼요. 네, 네. 이거 이러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들의 반응이 되게 궁금해요. 근데 저희는 이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루안다 여성분들이 저희한테 먼저 제안을 주셨어요. 어떡해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와 딸이 같이 일하니까 이 딸들이 어머니가 늘 한탄하는 걸 들은 거예요. 아버지랑 똑같이 농사하는데 왜 내 재산은 하나도 없지? 나는 이 돈을 벌면 아이들 교육과 영양에 쓰고 싶은데 왜 내가 결정할 수 없지? 이 얘기를 늘 듣고 자랐던 우리 젊은 여성들이 먼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 개선이 많이 되어 있었고 이거를 다른 데서도 한다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미 여성 그 생산자 그룹 이름도 따로 지어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쿵가하라라는 네, 이제 아주 그냥 번역하면 부자가 되자 이제 이런 뜻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말 그쪽에서 먼저 내민 손을 같이 잡아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개발 모델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서 뭐 강압적으로 계몽하거나 한국식으로 뭘 바꾸거나가 아니라 네. 현지인들이 그 땅에서 정말 필요한 요구들을 네, 네. 손을 내민 손을 네. 잡아주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커피 농부도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거든요. 그럼요. 저희가 고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루안다의 여성의 커피와 함께 지금 아름다운 커피가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해 가시고 계십니다.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광부는. 네. 근데 이게 가정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냥 커피 찌꺼기 가져오면 냉장고 정도만 아니면 신발장 주로 이 실내 공기까지 정화가 됩니까? 네, 물론이고요. 그 가정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뒤쪽을 열어보시면은 그 필터가 2개 있습니다. 네. 하나는 먼지를 잡아주는 헤파 필터, 그리고 또 하나는 새집 증후군 유발 물질을 없애는 그 탄소 필터가 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특수 강화 커피 탈취제는 95%가 탄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벤젠, 암모니아,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새집 증후군 유발 물질을 95% 이상 제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공기 필터뿐만 아니라 자동차용 에어 필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고 그러니까 화학물질이 아니라 이거는 커피 찌꺼기만으로 만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재활용해서 근데 과학자이신 것 같은데 네. 커피 추출물로 담배 독성 해독제도 개발하셨다면서요? 이건 뭐예요? 네, 저희는 사실 이제 실용 과학 기술에 기반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강점 중에 하나는 R&D 그 기술력인데요. 신소재 공학, 기계공학, 환경공학 이런 공학 전공자로 저희 멤버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커피 가공에 대한 원천 기술을 약 특허 20여 건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담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계 보건기구 WHO 자료에 따르면은 전 세계 흡연자 수가 한 13억 명,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8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담배 연기에는 새집 증후군 유발 물질이 최소 100배에서 최대 한 5,000배 정도 농축되어 있어요. 즉, 그 1급 발암 물질입니다. 네네. 흡연과 암의 발생률의 상관관계가 높은 점은 의학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렇죠. 그런 사실인데 사실 커피는 콩이잖아요. 네, 식품입니다. 커피를 특수 처리해서 담배 독성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바이오 흡착 신소재 개발을
작년 2020년에 완료를 했고요. 네네. 현재는 금연 보조 식품으로 제품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과학자만이 아니고 사업가시니까 이런 소재만 연구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상품화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또 인테리어 제품이면 좀 예쁘게 만들어야 네, 되고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되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R&D만 해서는 이게 소비자한테 접근되기가 무척 어렵고요. 그렇죠. 실제로는 소비자한테 제품이나 서비스로 전달되는 과정이 사업화 과정이고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잘하는 거 이외에 또 잘 못하는 영역들은 협력 파트너십으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두 분 다 커피를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데 코로나19 때문에 혹시 어렵질 않으신데 왜냐면 우리가 커피는 수입을 하잖아요. 특히 아름다운 커피는 직접 커피를 판매하셔야 되니까 원두를 직접 가서 보기도 해야 되고 배송도 빨리 받아야 되고 하는데 좀 어려운 일은 없으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네, 저희가 네팔하고 루안다에는 현지에 이제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네. 한국인 직원들도 보내놓고 있는데 일단 안전 문제가 굉장히 커서 막 급하게 귀국시키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다행히 이제 현지에 저희랑 많이 호흡을 맞췄던 직원들이 있어서 우리 현지인 직원들이 그 필드도 이제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장부도 잘 쓰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수출입할 때 이 행정적인 서류들을 많이 그쪽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제 국가가 막 락다운되고 이러면 사람이 통행할 수 없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런 행정이 지연되고 또 물류가 지연되고 배편이 줄어들고 뭐 조금 있으면 그냥 뭐 이제 비행기 태우라고 그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비용 증가가 좀 전체적으로 그러네요. 많았던 것 이런 것이 아마 코로나 때 저희가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유, 또 루안다에 있는 여성들 생각까지 나네요. 아유, 그렇죠. 그분들도 같이 힘든 건데 네, 똑같이. 네, 네. 그렇죠. 우리가 네. 힘들면 네. 이게 바로 연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면 도시광부는 커피 찌꺼기는 늘 어디서 조달하시기에 편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커피 소비 1위 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상당히 높죠. 전 세계 한 4등, 5등 정도 되고요. 그렇죠. 사실 커피 찌꺼기는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커피 찌꺼기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피 찌꺼기가 부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않은 상태입니다. 아, 역시 그 공학 박사신 거예요, 그러면? 네. 대표님도? 네. 아, 공학 박사님 다운 아주 치밀한 원료가 떨어질 일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커피는 이름 그대로 정말 커피 마시는 사람도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참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용기 커피? 네. 이게 뭐예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도 아름다운 커피를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마스크를 썼는데도 보여요, 그게? 딱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용기 커피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요즘에 용기 내주세요 이러면서 자기 그릇을 이제 좀 활용하자, 플라스틱을 줄이자,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이런 거 같이 책임지자 이런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요. 네. 제가 이제 이런 문제, 그러니까는 코로나 때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택배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맞아요.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하다가 모두 개별적으로 택배를 받지 말고 택배를 한 곳에서 받고 거기 와서 자기 그릇을 가지고 커피를 좀 나눠가면은 어떨까. 그래서 공동 택배를 해서 택배 쓰레기도 줄이고 탄소 발자국도 줄이고 네. 우리가 개별로 포장하지 말고 자기 그릇에 갖고 가면서 커피 그 포장에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을 줄이고 또 공정무역으로 세계 시민의 역할도 하는 그런 캠페인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SNS에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할 건데 참가하고 싶은 분 네, 한 10명이 모이시더라고요. 사직동에. 그래서 이걸 시작하면서 제가 재미가 있어서 또 계속 SNS에 올렸더니 네. 인천에서 자기가 친구 5명을 모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도 한 2kg씩 벌크로 보내드리면은 친구랑 나눠 갖고 이래서 제가 2월에 이거를 그냥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한 5군데에서 커피를 나눠 갖는 모임이 생겼고 총 참여자가 20명이 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이제 친구들한테 같이 이제 이렇게 해서 공정무역의 가치에 제로 웨이스트를 좀 가치를 더한 그런 캠페인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시작돼서 제가 이걸 굉장히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커피 한 잔으로 세계 시민이 될 수 있다면 이거 비용 대비 진짜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세계 시민 네. 커피 한 잔으로 여러분 가슴팍에 탁 써놓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참여하고 싶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일단
저희 사직도 본사에 있는 공정무역 아름다운 커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네,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등은 저희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용기커피 담당자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전화를 받아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커피로 문의 주시면 네. 용기커피에 대해서 자세한 문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도시광부는 아까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공학 쪽 전공자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같이 일하신다 하셨는데 그럼 홍보나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하지 않으세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제가 갑자기 용기커피 얘기 드리니까 다 걱정이 되네요. 도시광부가 굉장히. 어떻게 네. 보면 핵심을 짚어주셨는데 네. 모두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쪽이 약해서 사실 오늘 이 자리도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많은 분들한테 좀 알리고 소개하고 그런 취지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도시광부. 근데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왜 저는 못 찾았죠? 저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죄송해요. 네. 키워드 광고하겠습니다. 도시광부 치시면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이 우리가 가습기 사고도 있었고 참사도 있었고 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탈취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 굉장히 국민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좀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구를 업사이클링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표님이 공학 박사다 보니까 홍보를 잘 못하셔가지고 인문계인 제가 홍보를 대신해 드렸고요. 사회적 기업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렇죠? 대표님은 어떤 점이 어려우세요? 우리 나용은 대표님. 저희가 회사를 5년 전에 2016년에 처음 그때 만들었던 첫 번째 제품이 사실은 커피로 만든 커피 숯이었습니다. 그 캠핑장에서 고기 구울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그 기존의 참숯보다 화력도 좋고 연기도 안 나고 가장 이렇게 멋있는 점은 고기가 맛있어요. 네. 하지만 근데 사업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행정 규제 때문이었는데요. 당시에는 그 커피수 원료가 되는 커피 찌꺼기를 모으려면은 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업이라는 그런 자격증이 필요한데. 그래요? 네. 그게 돈이 좀 많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 자격증을 따려면? 네. 그리고 돈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일종의 이제 TO가 있어서 네, 허가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국내에서 하기에는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했고요. 근데 마침 관련해서 그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요 사항이 그 안건으로 처리가 됐고 현재는 환경부 그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현재는 2021년 현재는 사업화는 가능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실 거예요? 근데 사업화는 항상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어떤 재정적인 서포트가 이제 확보가 되면은 이 사업은 다시 또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치가 있는 사업은 언젠가는 빛을 내게 돼 있으니까 일단 규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릴 수 있고 맞아요. 사회적 기업은 이 규제,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은 이 규제가 굉장히 절실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알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커피는 일반 커피 파는 대학은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좀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저는 한 2가지 정도인데 저희가 이제 생두를 직접 수입하고 생두에 대한 대금을 이제 다른 일반 커피보다 더 좋은 공정무역 가격으로 주는데 사실 농부들 입장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때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 입장에서는 수확할 때 돈을 받고 싶고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커피가 내 창고 안에 들어와야 돈을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커피라는 농작물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콩을 받기 전에 이미 선금으로 농사 잘 지으실 수 있는 선금으로 60% 이상을 대금을 지급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현금 유출은 돼서 생산지로 가 있고 그게 커피라는 실물로 실현되지 않는 그 기간을 저희가 잘 운영을 하지 않으면은 현금 유동성에 좀 많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매니지하는 게 저희한테 중요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사업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매니지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커졌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저희가 뭐 여성의 커피라든지 용기 커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캠페인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실천하지 않으면서 고객들한테만 캠페인 하자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시장 갈 때 그릇 들고 다녀야 되고, 근데 이게 이제 뭐 여러 사람이 직장으로 들어온 것에서 그게 딱
막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설득하고 우리 같이 이런 거 하자. 이러면서 같이 이게 사람이 철학과 행동이 그렇죠. 바뀌어가야 이 캠페인도 진정성 있고 저희가 파는 여성의 커피도 정말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더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 같이 토론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뀌는 모습이 보일 때 정말 너무 즐겁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시간을 갖고 그걸 또 같이 견뎌나가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즐거움과 기쁨과 그렇네요. 희망과 어려움이 공존하는 아주 재미있는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업하는 분들이 겪는 그 어려움은 이분들은 다 똑같이 겪으시고 네, 네. 거기에 플러스 이제 가치를 판매하는 일에 따르는 그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분들이 이 일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커피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커피 드실 때 가치를 판매하는 커피 기업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탈취제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또 가치를 판매하는 이 기업들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생생경제 가판대 아름다운 커피의 한수정 사무처장 그리고 도시광부의 나용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